마스터캠 2018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마스터캠을 사용하신 분들은 X9 버전까지 사용하신 분들은 아이콘이 쭉 나열되어 있어서 이 2018로 바뀌면서 리본 메뉴 그룹으로 묶였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혼돈이 좀 오실 수 있다는 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이 버전을 그냥 처음부터 쓰신 분들은 좀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마스터캠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부분이 환경 설정인데, 보시다시피 화면상이 약간 흰색에 회색이 깔려 있는 것처럼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선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 도형 자체도 색깔이 그렇게 확 튀는 색깔이 아니다 보니까 작업에 대한 부분에 혼선을 좀 가져올 수 있어서 기존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배경색의 검정색과 중심선의 색깔을 아래에 있는 X9 전에 있는 버전이라든지 그 전에 있던 버전으로 좀 전환하는 걸 먼저 세팅하고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X9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메뉴에도 옵션이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바꿀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이 2018부터는 이 부분이 여기에 파일에 이렇게 보시면, 자, 설정에 들어가시면, 자, 어디서 많이 보시던 아마 화면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색상, 우리가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경로에 대한 부분하고 공차 그리고 색상이 있는데, 이 색상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바꿔주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배경 색상입니다. 자,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배경 색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색상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그런 말이. 그래서 어디 있냐면 밑에 쪽으로 쭉 가져오시다 보면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배경의 시작과 끝에 대한 부분의 색상을 둘 다 정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에 검정색 주고요. 그라데이션의 선 종류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는 부분에 같은 검정색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화면상에서 보이시는 이 중심선에 대한 색깔도 여기 보시면 시스템 원점 색상입니다. 시스템 원점 색상을 바꿔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여기에 시작과 종료죠. 에디터가 마스터캠으로 되어 있는데 좀 많이 쓰는 부분은 노트패드를 많이 쓰고 있고요. 마스터캠 자체를 쓰시는 분도 있고요. 심코를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심코를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심코 프로그램 자체가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고요. 일단 윈도우라든지 기본 프로그램에 노트패드가 많이 깔려 있으니까 노트패드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기본 파일 이름은 T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스터캠이니까 기본적으로 마스터에 대한 부분에 캠 2018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어차피 처음 지정할 때 이 이름이 뜨는 거지 이 이름으로 저장은 안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어떤 이름을 주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편하게 설정하시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기본 설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밀리미터라든지 측정 단위 이런 것들은 다 세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현재 파일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마스터캠은 진행 중에 어떤 속성을 바꾸면 그 속성에 대한 부분이 현재의 작업에 되는 부분하고는 전혀 투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머신을 키셔서 보시면 여기 안에 컨트롤 정의상자도 있는데 이 컨트롤 정의상자는 기본 머신이 없으면 이렇게 띄울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어느 부분을 줄 것인지 밀링인지 선반인지 와이어인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밀링 쪽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시면 밀링이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머신으로 가서 컨트롤 정의 상자나 머신 정의를 하시면, 자, 머신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 이렇게 머신에 관련된 부분을 띄워 줄 거고요. 요건 이제 머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포스트를 쓸 것인지, 어떤 미리 단위를 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내가 있는 부분에 컨트롤 정의 상자를 들어가시면 꼭 설정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지. 선반이고 밀링이고 간에 여기에 뭐 있어야 됩니까? 일단 포스트는 어떤 것을 쓸 것인지, 기본 포스트는 mp10 포스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시고요. 데이터 전송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외부 전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실 땐 세팅해서 불러오시면 되고요. 여기에 파일 들어가시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경로라든지 확장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NC 출력에 대한 부분에서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시퀀스 번호 출력을 빼주셔야 돼요. 이거를 빼주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드 출력하실 때 앞부분에 전부 다 N, 001, N002 이런 번호가 뜨기 때문에 꼭 선반이나 밀링에 시퀀스 번호를 빼주시라는 거. 그리고 원어에 가셔서 보시면 원어 분할이 4분점에서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4분점에서 잘라버리게 되면 기본 필렛 값을 친다든지 아니면 이 반원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2개, 3개로 쪼개지니까 그냥 360 원어 허용을 주시고 자르지 않음으로 바꿔주시면 IJ 값이 한 번에 도는 360도 가공이 들어가는 그런 코드 형상으로 빠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NC 출력은 반드시 원어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작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밀링만 해 놓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정의가 끝났으면 잠시 새 파일을 불러와서 저장 안함으로 해놓고 새 파일과 선반도 같이 세팅을 해놓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면 기본값만 불러오시고 거신에 가시면 컨트롤 정의 상자 똑같이 불러오니까 바꿀 거 별로 없잖아요. 여기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NC 출력에 시퀀스 번호가 빠져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밀링에서 빼놓으셨으면 기본적으로 얘는 같이 빠져 있을 거고요. 포스트는 MP-L펜입니다. 조금 전에 밀링에 대한 부분은 MP-펜이었고요. 여기는 MP-L펜이라고 하는 포스트를 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NC 출력 시퀀스 번호 빠지셨고 원어 가서 똑같이 허용 자르지 않음으로 주시면 뒤쪽에서 어떤 작업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도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화면에 뷰라고 하는 부분이 아예 따로 빠져나와 있고요. 여기 보는 뷰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해서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여기에 따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룹 메뉴라고 제가 리본 메뉴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이제 OA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보시면 리본 메뉴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느끼겠지만 증분값이 없습니다. 증분값을 저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 사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증분점이 조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가 어렵게 좀 바뀌어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먼저 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선 클릭을 하시면 내가 있는 부분에 접선을 쓸 것이냐 아니면 수평선을 할 것이냐, 여기서 접선을 뺄 수도 있고요. 수직선을 할 것이냐, 수평수직 예전에 아이콘으로 되어 있었죠. 그게 이제 이 텍스트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조금 줄일게요, 화면상에서. 자, 아니면 이제 두 끝점을 쓸 것이냐, 중간점을 할 것이냐, 다중선을 갖고 갈 것이냐. 자, 두 끝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두 개의 선을, 두 포인트를 가지고 그리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선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면 검정색 화면에서 잘 보이지 않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설정으로 갑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도형 색상 자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흰색이나 뭐 이렇게 회색이나 쪽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색깔로 선택을 해주시면 도형 작업을 하실 때 큰 문제 없이 다시 해보시면 이렇게 작업이 되실 거고요. 이게 두 점선입니다. 그리고 선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이게 중간선 있죠? 내가 있는 거 클릭을 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가는 이런 기능은 없었는데 이렇게 중간선이 있고요. 다중선이라고 그러죠. 멀티선. 클릭했을 때 내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이렇게 엣지선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다중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캐드 하신 분들이 가끔 다중선 멀티라인 생각을 하시고 두 개가 그려진 그건 아니고요. 엣지가 연결되어 있는 선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수평선 그러면 클릭했을 때 수평만 그려지는 것이고요. 수직선 그러면 수직만 그려지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있는 부분에 어떠한 사각형이나 뭐 삼각형이나 선을 가지고 그리려고 한다면 자, 보세요. 자, 80에 80짜리를 그린다고 하면 일단 자유 공식에 대한 부분 접선은 원어일 때만 쓰는 거고요. 뭐 80,0 그러면 이렇게 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값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내가 있는 현재 있는 부분 길이는 뭐 80, 각도는 0도 이렇게 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연결해서 갑니다. 근데 두 점선으로 다중선으로 주면 다음 선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치수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부분에. 근데 이 코너에 엣지라든지 어떤 뭐 연결해서 가는 부분에 선상이 없잖아요. 그 부분이 어디 있냐면 그 중분점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치수 주는 게 이쪽에 이렇게 메뉴로 따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뭐 값을 두시면 여기 입력하는 구간 있죠? 여기다 줄 거라면 절대좌표 값입니다. 여기는 뭐 80, 80 뭐 이런 식으로 직접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상대적이라는 게 기존에 저희들이 사용했던 중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 누르시고 근데 사용 방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방향이 보이죠? 이렇게 보이든 이렇게 보이든 보였으면 뭐 80 하면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80이 돼야 되겠죠. 값을 주시고 난 다음에 엔터 치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어떠한 선상을 작업하는 부분은 똑같은데 그 외에 진행하는 옵션들이 조금 많이 안쪽으로 묶이거나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업이 조금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선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평행선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평행선은 내가 있는 부분에 옵셋처럼 이렇게 값을 주시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10 주시면 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거는 잊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근데 법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원이 있어야 돼요. 원에 내가 있는 부분에서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법선은 수직선을 만드는 곳이니까요. 법선은 원래 접선에 90도로 만나는 선을 우리가 법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부분에 선상에 어떤 접선을 그려서 작업을 했다라면 이 선상에 90도가 되는 부분의 선상 보시다시피 이렇게 90도 보이시죠? 여기가 이렇게 90도가 되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접선에 90도가 되는 그런 선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작업하기가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